11일 일본에서 확진자가 45명으로 파악되면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6,680명이 되었다고 NHK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3월 23일에 이어 49일 만이라며 들뜬 분위기입니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일본에서는 이달 말일까지 연장했던 긴급사태가 수일 내에 대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특정 경기의 도도부현을 제외한 33개현의 긴급사태를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상황 등을 고려해 14일 전문가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긴급사태 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거론하며 동식하는 길로 착실하게 나아가는 게 가능했다라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일본이 코로나19 수습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신규 확진자 수는 기록적으로 줄었으나 미확인 감염자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 전문가회의 부자장인 오미시게루 지역의료 기능추진기구 이사장은 이날 참여한 예산위원회에서 경증자나 무증상자가 많아 현재 행해지는 검사 시스템으로는 전체 감염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만 5천 명을 넘어선 일본 내 감염자 수가 10만 명 이상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에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 보고되는 것보다 감염자 수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10배, 15배, 20배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오미 이사장의 견해에 관해 이렇게 답합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꽤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유전자 증폭 검사만으로 모든 감염자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PCR 검사로 확정한 감염자보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오미 선생이 말한 대로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베 총리를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도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긴급사태는 해제하겠다? 이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괜찮다고 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확실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괜찮을 것이란 말인가요? 또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연휴 기간에 유전자 증폭 검사 건수가 하루 6,000건 안팎에 그치는 등 검사 실적이 저조해 확진자가 일본의 감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도쿄도는 11일 그간 확진자를 집계하면서 111명을 누락했고 35명을 중복으로 반영해 결과적으로 확진자를 실제보다 76명 적게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어떤 상황일까요? 아베 총리도 관련 전문가 인원들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주요 감염국들의 감염자 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일본 내 저명한 통계 데이터 분석가인 모토가와 유씨는 일본의 그래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10배씩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가 성장이 급속히 떨어지는 반면 일본의 그래프는 가운데 점선을 따라가듯 유독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래프만 9일에 2배 정도의 템포로 일관되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자 수 그래프는 어떨까요? 희생자 수 그래프 역시 감염자 수 그래프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각국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희생자 수가 빠른 단계에서 확대 템포가 떨어지면서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씨는 이 이유가 확산의 지역적인 편차와 병상 등 의료체제의 충실, PCR 검사가 충실해 감염자가 고령자에 편중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단연 초기에 속도가 떨어져 양호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희생자 규모가 다른 나라를 밑돌고 있지만 추이 패턴이 상당 기간 경과하고 있어 다른 나라처럼 융합으로 향하는 정체 구간으로의 전환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게 있어 오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일본이 다른 나라와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3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치밀한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이 주요 감염 확대를 낮게 억제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누적 개수에 이르면 한계가 생겨 별도의 대책으로 변화하지 못해 감염 확대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 대책의 차이가 확산 패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확산 패턴의 차이가 대책의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는 일본 입장에서 과연 일본이 방지 대책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원래의 체질이나 생활 습관이 차이일 것이라는 겁니다. 서구와는 다른 생활 습관인 집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나 포옹이나 키스 등 개개인이 몸을 밀착시키는 일이 적고 잦은 목욕 문화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한국과 비슷한 생활 문화에 대비해 본다면 설득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발생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는 우한에서 검출된 것과 관계가 깊고 이후에는 종식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월 이후에 유럽 각지에 확산한 바이러스 유전자 특징이 여행객과 귀국을 통해 일본 각지에 퍼져 변이를 일으켜 확산으로 향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희망 섞인 가능성일 뿐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래프가 자로 잰 듯 일정한 것은 일정한 수의 검사 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의료 붕괴를 이유로 수치를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겠다는 것은 남들 일할 때 놀던 일본이 남들 쉴 때도 같이 쉬겠다고 하는 모양새일 뿐입니다. 한편 일본 유력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이끄는 한국의 영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코로나 대책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감염증 대책의 사령탑인 질병관리본부를 이끄는 정 본부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매일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차분한 말투로 브리핑하는 모습이 국민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을 좀처럼 칭찬하지 않던 일본이 한국 방역본부의 수장을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요미우리는 한 사례로 10일에 기자회견을 거론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일대 클럽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본인 건강뿐 아니라 가족, 동료,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간곡하게 자발적인 검사를 받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클럽 방문객들에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의 상설 감염증 전문 대응 조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면 경로를 조사하고 대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2015년 한국에서 38명의 희생자가 나왔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유행 때도 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서울대 출신으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 본부장이 1998년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메르스 유행 때 질병예방센터장으로 근무한 경험 등을 인정받아 2017년 7월 최초의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발탁된 경위도 소개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 본부장이 지난 1월 한국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거의 매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감염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며 한 에피소드를 곁들였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2월 중순 흰 머리카락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당시 회견에서 수면 시간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정 본부장이 1시간 이상은 자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정 본부장이 머리 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단발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신문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때 정 본부장은 부족한 시간을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에 관련한 논문까지 쓰고 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정 본부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 본부장을 세계보건기구 차기 사무총장으로 밀자는 청원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정 본부장은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주위에 항상 감사한다는 말로 자신을 호평하는 것에 대해 겸손한 반응을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눈치만 보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WHO 사무총장을 비교해본다면 정 본부장의 능력과 경험은 충분해 보입니다. 곧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